카메라가 너프된다, 자석이 들어간다, 사생활 보호 신기능이 나온다, 그리고 달라진 무게까지. S26 출시 최종 정보 싹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 기릿! 폴드7과 패밀리룩을 맞추는 듯한 느낌으로 카메라 섬이 바뀝니다. 목업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카메라 섬의 위치나 높이는 확정인 것 같고요. 두꺼운 카메라 링이 없어지고 핸드폰 색상이랑 맞춘 얇은 카메라 링으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이 카메라 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했더니 폴드7이랑 똑같이 생겼죠. 디자인 부분을 폴드에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S 시리즈에 도입하면서 패밀리룩을 맞추는 것 같아요. 24년도 폴드6에 두꺼운 카메라 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S25 시리즈의 두꺼운 카메라 링을 도입해서 맞췄었거든요. 이번엔 카메라 섬까지 비슷하게 맞췄네요. 둘 중에 어떤 카메라 링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꺼운 카메라 링 괜찮았었거든요. 또 달라진 점이 모서리가 조금 더 둥그러집니다. S24 울트라보다 S25 울트라가 좀 더 둥그러졌고요. S26은 더 둥그레집니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하고 비슷하게 거기랑도 패밀리룩을 맞추는 느낌이에요. 앞뒷면의 곡률도 좀 더 커지면서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새끼손가락에 무리가 가거나 손바닥에 찍히는 것도 훨씬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울트라는 무게가 중요하죠. 두께는 7.9, 무게는 214g으로 S25 울트라보다 더 얇고 가벼워집니다. 처음에 목업을 딱 꺼내자마자 얇아졌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0.3mm지만 손으로 들었을 때는 체감이 됩니다. 무게 4g 정도는 들었을 때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요. 더 둥그러지면서 실제 그립감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이번 공개의 킥입니다. 이 기능으로 젊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공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질과 터치감 때문입니다. 요즘 폰이 워낙 좋다 보니까 멀리서도 되게 잘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 필름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이게 굉장한 단점이 있어요. 화질이 엄청 저하되고 터치감이 정말 나빠집니다. 그나마 고가의 제품을 쓰면 이런 불편감이 최소화되기는 해요. 하지만 진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라도 생폰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완전 희소식이죠. 플렉스 매직 픽셀이라는 기능이 적용돼서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이 안에 들어간 채로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껐다 켰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색감이 중요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껐다가 뱅킹을 하거나 누가 안 봤으면 좋겠다 할 때는 켜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앱에서 켜거나 이동 중에만 켜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쳤어요. 삼성이 또 왜 게임 감금했나봐요. 마침내 충전 속도 향상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배터리 용량 잠깐 짚자면요. 이번 S26 울트라는 5000에서 5200mAh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에서는 이 정도 향상이 한계인 것 같고요. 아마도 실리콘 배터리 기술이 나오면 그때쯤 확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6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무선 충전도 C2 25W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더불어서 안에 자석이 들어갈 거라는 루머가 있거든요. 이건 정품 케이스 명칭에 마그네틱이라는 단어가 대거 포함된 점이나 자석 무선 배터리 팩이 전자파 인증에 포함된 점으로 유추가 되었는데요. 최근 아이폰 에어가 보조 배터리랑 같이 출시된 것처럼 자석 보조 배터리와 같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에 자석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S펜 때문인데요. 자석 액세서리만 써도 S펜에 간섭이 생깁니다. 요즘에 차폐가 잘 된 것들이 나와서 그나마 나아지기는 했는데 메모는 할만해도 게임할 때는 거슬려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안에다 자석을 넣는 것보다 자석 액세서리로 사용 효율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석이 들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는 야간이 좋아지고 3배 구간이 나빠질 예정입니다. 광각 메인과 망원 모두 조리개가 커지면서 빛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무조건 조리개가 커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센서가 작아지지 않는 이상은 조리개가 커지면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야간 촬영에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야간 촬영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데 3배는 센서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나빠지겠죠. 지금도 3배 렌즈가 딸리기 때문에 줌을 1배부터 10배까지 쭉 당겼을 때 3배에서 5배 구간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센서가 더 작아지면 너프가 된다는 뜻인데 이러다가 3배 렌즈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AP 정보도 볼게요. S26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과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 2나노 공정 제조라고 하는데 엑시노스여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엑시노스 2600 삼성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갈아 넣은 것 같아요. 히트패스 블록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열을 더 많이 30% 가까이 빼줄 거라고 하는데요. 요즘 베이퍼 챔버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제 아이폰에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증발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열을 바깥으로 쭉 빼주는 거거든요. 패키지 안에서 히트패스 블록이 패키지 바깥으로 열을 빼주고 베이퍼 챔버가 그 열을 핸드폰 바깥으로 빼주면 확실히 발열 관리가 잘 되겠죠. 그러면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줄 거고 성능은 더 좋아질 겁니다. 과연 얼마나 좋을지는 실물 받아서 실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는 울트라 모델에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급 차이를 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용성에 맞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갔는데 크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어요. 그건 플립 유저의 특성상 핸드폰을 아주 하드하게 쓰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엑시노스 2600이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도 하고 기술 경쟁력도 갖추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빅스비가 퍼플렉시티 기반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GPT나 제미나이 수준으로 좋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온디바이스 레벨에서는 빅스비가 하고 웹 기반의 복잡한 답변은 퍼플렉시티로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제미나이가 아니라 퍼플렉시티냐 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삼성에서 제미나이 쓰는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적자를 언제까지 감수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은데요. 퍼플렉시티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기술을 좀 더 개발할 수 있을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AI 빅테크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죠. 저희는 이 사이에서 좋은 것만 누리면 되겠습니다. 룰루. 그리고 나우 너치스라는 신기능도 들어오는데요. 상황에 맞게 AI가 저한테 그 다음 액션을 제안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일로 오라고 위치를 보내면 지도 앱을 켜준다든지 외국어 메시지가 오면 바로바로 번역 제안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편의 기능들이 많아지는 거 정말 환영하고요. 1, 2년 전부터 검색, 서클2 서치나 번역 같은 것들이 저희 삶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잖아요. 이제 이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갤럭시가 이런 AI 진영에서의 우위를 계속 가져가면서 좋은 시장 포지션을 잡기를 바라봅니다. 아쉽게도 가격은 거의 인상이 확정적입니다. 요즘 메모리 가격이 미쳤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환율이 거의 1,500원에 육박합니다. 완전 도란매. 그런 이유로 국내가 기준으로 5에서 1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S26 울트라 기준으로 거의 180만 원이 육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는 동결인데 국내에서만 인상된다는 예상을 보면 환율 때문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엑시노스를 원하게 되네요. 화이팅! 정리하자면 디자인, 생김새는 폴드7과 패밀리 룩을 이루게 됐다. 모서리가 둥그러지면서 기본과 플러스 모델과도 조금 더 패밀리스러워졌다. 그리고 그 덕에 한손 그립감이 더 좋아질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껐다 켰다 하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들어온다. 이거 완전 도란맨이다. 근데 울트라에만 들어갈 것 같아요. AP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들어간다. 기본과 플러스는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간다. 제발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발. 충전 드디어 6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자석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는 안 들어간다에 한 표 던져봅니다. 카메라 조리개가 커집니다. 그럼 야간 촬영은 좋아질 것 같은데 3배 렌즈 너프 버리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가격, 국내 기준으로 거의 10만 원 선까지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건 비츠 환율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조금 늦게 2월 25일에 샌프란시스코 언팩이 예상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좀 늦은 시간 아니면 26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그때 라이브 할 거니까요. 오셔서 같이 수다도 떨고 오늘 예측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맞을지도 지켜보시죠.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또잉또잉.